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일상 속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진솔한 사연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약재상을 운영하고 있는 29살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고 의심스러웠던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단순히 깨달음을 넘어서 제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기적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대구 양령시장에서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청솔 약재상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약재 냄새를 맡으며 자라서 이제는 눈만 감고도 어떤 약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합니다. 당귀의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향, 천궁의 독특한 매운 냄새, 백출의 은은한 흙내음까지 모든 약재가 각각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가게는 양령시장에서도 꽤 유명한 편이라 단골 손님들도 많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부산에서 매월 찾아오시는 한의사 선생님, 울산에서 암 투병 중인 가족을 위해 오시는 아주머니, 제주도에서까지 특별한 약재를 구하러 오시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말씀하셨어요. 약재상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하고 좋은 약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저희 가게는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신뢰받는 약재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운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형 한의원들이 직접 약재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약재를 판매하면서 전통적인 약재상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저도 여러 번 가게를 정리할까 생각해봤지만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으신 가게를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여름부터 정말 이상한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할머니의 등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그 할머니를 본 건 7월 중순 어느 무더운 오후였어요. 그날은 특히 더웠던 날이라 시장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오전에 장을 보고 가셨고 오후에는 발길이 뜸했거든요. 저도 선풍기 바람을 쐬며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시계를 보니 정확히 오후 2시였습니다. 그때 가게 앞으로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첫인상부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일단 외모부터가 정말 눈에 띄었어요. 낡고 바랜 회색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원래 색깔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색이 바래 있었어요. 그 위에 입으신 가디건은 여기저기 기워진 자국이 있어서 정말 오래 입으신 옷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발에는 한때는 흰색이었을 것 같은 운동화를 신고 계셨는데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고 끈은 원래 끈이 아닌 다른 끈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손에는 그보다 더 낡은 보자기 보따리를 들고 계셨는데 그 보자기도 여러 번 꿰매고 기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깊이 파인 주름 사이로 세상의 많은 일들을 겪어오신 흔적이 보였고 눈가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 같은 게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단단한 의지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서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산삼 있나요? 그리고 녹용도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산삼과 녹용이라니요. 이건 저희 가게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약재입니다.
산삼 한 뿌리가 품질에 따라 몇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넘어가기도 하고 좋은 녹용도 한 점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하거든요. 제가 약재상을 운영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지만 이런 최고급 약재를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의원 원장님들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가 그런 걸 찾으신다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할머니, 산삼과 녹용은 정말 비싼 약재인데요. 혹시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할머니가 가격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가격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장 저렴한 것부터 설명드렸어요. 산삼은 품질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저렴한 게 300만 원 정도고요. 중급 품질이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최고급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녹용은 등급에 따라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다양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걸로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좋은 걸로 주세요. 돈은 괜찮으니까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혹시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신 건 아닌지 아니면 돈의 가치를 잘 모르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비싼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중상급 산삼이 한 뿌리에 800만 원이고 녹용은 상급품이 300만 원이거든요. 합치면 1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각각 하나씩요. 그리고는 낡은 보따리에서 정말 깔끔한 신권 100만 원짜리 지폐들을 꺼내시는 겁니다. 은행에서 갓 찾아온 것처럼 빳빳한 돈이었어요. 정확히 11장을 세어서 제게 건네시더라고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차림의 할머니가 어떻게 1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시는 걸까요? 더구나 그 돈들이 모두 새 돈이었어요. 마치 은행에서 바로 찾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약재를 포장하면서 계속 할머니를 관찰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표정이 참 특이했어요. 뭔가 간절한 마음과 동시에 평온한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이 약재들을 어떻게 드실 건가요? 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간단히 대답하시고는 약재를 받아들고 다시 그 낡은 보따리에 소중히 넣으셨어요. 그리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사기를 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1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그렇게 쉽게 쓰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오후 2시 정각에 할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똑같은 차림에 똑같은 보따리를 들고 말이죠. 그리고 똑같이 산삼과 녹용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머니, 어제도 사가셨잖아요. 오늘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그 깔끔한 신권들을 꺼내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가 이 비싼 약재들을 어디에 쓰시는 걸까요? 이런 최고급 약재를 매일 사가실 정도로 돈이 많으시다면 왜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실까요? 그날부터 저는 할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매일같이 오후 2시에 나타나셨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정확히 2시에 오셔서 약재를 사가셨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산삼과 녹용만 사가셨는데 둘째 주부터는 다른 약재들도 함께 사가시기 시작했어요. 당귀, 천궁, 백출, 인삼, 황기, 구기자, 오미자, 감초 등 모두 품질 좋은 것들로만 선택하셨어요. 마치 전문가처럼 약재의 품질을 판별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약재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오래 살다 보니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일상이 어떨지, 이 많은 약재들을 정말 어디에 쓰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거금을 매일 쓰실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할머니, 실례지만 이 약재들을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너무 많이 사가시니까 걱정이 되어서요. 그런데 할머니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줄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요. 네, 몸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줄 거예요. 가족분들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약재를 받아들고 조용히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더욱 미스터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약재를 사가신 후에는 항상 양령시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한약방 쪽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그 한약방은 정말 오래된 곳이라 지금은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건물도 낡아서 곧 허물어질 것 같았는데 할머니는 그곳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어느 날 몰래 할머니를 따라가 봤어요. 할머니는 그 낡은 한약방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 같은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계시다가 빈손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 많은 약재들을 어디에 두고 나오시는 걸까요? 혹시 그곳에서 누군가와 만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는 김아주머니는 할머니가 수상하다고 하셨고, 생선 가게 박 아저씨는 혹시 할머니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셨어요. 수진아, 그 할머니 정말 이상해. 매일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시는 거야? 김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항상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걸 사가시잖아.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박 아저씨도 걱정을 표하셨어요. 혹시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나이 드신 분들이 사기꾼들의 타겟이 되기 쉽다고 하던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시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계산해 보니 할머니가 저희 가게에서만 이미 3천만 원이 넘는 약재를 사가셨더라고요. 그것도 모두 현금으로요. 하루에 평균 100만 원씩은 쓰신 셈이었어요.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저희 가게가 혹시 모를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부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에게 해가 가는 것도 걱정이었고, 저희 가게와 가족들이 혹시 모를 피해를 입는 것도 두려웠거든요. 중부경찰서는 양령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처음 경찰서에 가본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혹시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할머니가 정말 좋은 분인데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접수 창구에서 제 상황을 설명하니 형사과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형사님은 박 형사님이라고 하셨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셨는데 첫인상은 좀 무뚝뚝해 보이셨지만 제 이야기를 정말 자세히 들어주셨어요. 매일 2시에 온다고 하셨죠. 그럼 내일부터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특이한 점은 없나요? 네, 항상 현금으로만 계산하시고 새 돈으로만 가져오세요. 그리고 약재를 사간 후에는 시장 뒤편에 있는 낡은 한약방으로 가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며칠 동안 관찰해 보겠습니다. 박 형사님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장 근처에서 할머니를 지켜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과연 할머니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첫날 박 형사님이 지켜본 결과는 특별한 게 없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평소처럼 오셔서 약재를 사가시고 낡은 한약방으로 가셨다가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박 형사님이 할머니를 좀 더 멀리까지 따라가 보셨다고 해요. 오늘 할머니를 좀 더 오래 미행해 봤는데요. 정말 특이한 분이네요. 며칠 후 박 형사님이 다시 저희 가게로 오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좀 복잡해 보이시더라고요. 어떤 점이 특이한가요? 할머니가 약재를 사간 후에 세 곳을 꼭 들르시더라고요. 하나는 동구 신천동에 있는 노숙자 쉼터이고 다른 하나는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독거노인 복지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구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도 가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노숙자 쉼터와 독거노인 복지관,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이라니요. 거기서 뭘 하시는데요? 그게 더 놀라운 일인데요. 할머니가 그곳 사람들에게 약재와 건강식품을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매일 다른 것들로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그 비싼 약재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할머니가 그냥 약재만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건강 상담도 해주시더라고요. 마치 전문가처럼요. 박 형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할머니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정말 선량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거금을 매일 쓰실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조사해 봤는데요. 할머니의 신원을 파악해 보니 작년에 큰 돈을 벌었거나 상속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일단 불법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정말 감동적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박 형사님이 며칠 더 할머니를 관찰한 결과를 들려주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다른 복지시설을 돌아다니며 약재를 나눠주고 계셨다고 해요. 월요일에는 노숙자 쉼터, 화요일에는 독거노인 복지관, 수요일에는 장애인 복지관, 목요일에는 소년소녀가장 지원센터, 금요일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까지 정말 다양한 곳을 다니고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냥 약재만 주시는 게 아니라 각 기관의 상황에 맞는 약재를 선별해서 주시더라고요. 노숙자분들에게는 체력 보강에 좋은 약재를, 독거노인분들에게는 관절이나 소화기에 좋은 약재를 주시는 식으로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세심하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박 형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할머니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정말 미안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 2시에 오셔서 약재를 사가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니 비틀거리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지만 할머니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오는 동안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으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할머니를 가장 가까운 봉덕동에 있는 한결 한의원으로 실어갔어요. 저도 걱정이 되어서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한결 한의원의 원장님은 최지훈이라는 분이셨는데 30대 중반의 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좀 차가운 편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실력은 인정받지만 친근하지 않다는 평이 많았거든요. 할머니가 응급실로 들어가실 때 할머니의 보따리가 떨어졌는데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빳빳한 현금 뭉치들과 함께 로또 용지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1등 당첨 용지였어요. 최지훈 원장님도 그걸 보시고 놀라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의 차림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액의 현금과 로또 당첨 용지였으니까요. 이게 할머니 것이 맞나요? 네, 할머니가 가져오신 보따리에서 나온 거예요. 최지훈 원장님은 그 로또 용지를 자세히 보시더니 정말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거 정말 1등 당첨 용지네요. 작년 11월 추첨분이고 당첨금이 45억 원이에요. 45억 원이라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그런 거금의 주인이셨다니요. 할머니는 사흘 동안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저는 매일 한의원에 찾아가서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박 형사님도 소식을 들으시고 자주 오셨고요. 최지훈 원장님은 처음에는 좀 차가워 보이셨지만 할머니를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주셨어요. 혈압과 맥박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침 치료도 꾸준히 해주셨어요. 원장님, 할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다만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인 것 같아요. 곧 깨어나실 겁니다. 최지훈 원장님의 말씀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시자마자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약재상 아가씨네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할머니는 약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최지훈 원장님이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실례지만 보따리에서 로또 용지와 많은 현금이 나왔는데요. 이것들이 할머니 것이 맞나요? 할머니가 잠시 멈칫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제 것이에요. 로또에 당첨되신 건가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작년에 1등에 당첨됐어요. 저와 최지훈 원장님은 정말 놀랐어요. 1등 당첨이라니요. 그럼 할머니가 그 많은 돈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설명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이상한 할머니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갑자기 이런 큰 돈이 생기니까요. 할머니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손자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죠. 부모를 일찍 잃고 저와 단둘이 살았는데 그 아이가 제 삶의 전부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의 꿈이 한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한의사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할머니가 잠시 눈물을 닦으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주워와서 치료해 준 적이 있어요.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하니까 자기 용돈을 다 모아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였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의 손자가 어떤 아이였는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했지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꼬박꼬박 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겨우 20살이었는데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날도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였어요. 즉사였어요. 할머니가 다시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신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손자 없는 세상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필 제가 당첨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가셨어요. 당첨금을 받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하고요. 처음에는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쓸 곳도 없었고 쓰고 싶은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손자가 생각났어요. 손자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손자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로 했어요. 매일 좋은 약재를 사서 몸이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요. 손자가 한의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제가 대신 실천해주고 싶었어요. 최지훈 원장님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에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표정이셨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손자를 그리워하는 할머니일 뿐이에요. 할머니가 다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손자가 꿈꾸던 한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런 방법으로라도 손자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매일 복지시설을 돌아다니시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니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더 많은 힘을 얻었어요. 손자가 만나고 싶어 했을 사람들을 제가 대신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할머니가 그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신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으시고 모든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고 계셨던 거였어요. 최지훈 원장님이 할머니께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손자분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럴까요? 물론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최지훈 원장님을 바라보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와 함께 손자분의 꿈을 이어나가면 어떨까요? 할머니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텐데 저 같은 한의사가 함께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이요. 그래 주시겠어요? 네, 저도 손자분의 뜻에 동참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한의사가 된 이유가 처음에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였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마음을 잃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초심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앞으로는 약재 가격도 최대한 할인해드리고 더 좋은 약재들을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할머니가 저와 최지훈 원장님을 번갈아 바라보시더니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손자가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먼저 박 형사님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감동받으셨어요. 제가 형사 일을 20년 넘게 했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일은 처음 봅니다. 박 형사님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할머니의 뜻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노숙자 쉼터와 독거노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매주 토요일에는 노숙자 쉼터에서, 일요일에는 독거노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최지훈 원장님도 정말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한의원 한쪽에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 공간을 마련하셨고
할머니와 함께 매주 2번씩 그곳에서 무료 진료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차가워 보이셨던 원장님이 환자들에게는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시고 치료 후에도 생활 습관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양령시장 상인들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나눔 약재 모금을 시작했어요. 각자 조금씩 약재를 기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였어요. 김아주머니는 매주 신선한 과일을 기부해 주시기 시작했고, 박 아저씨는 독거노인분들께 생선을 배달해 드리기 시작했어요. 떡집 할머니는 명절 때마다 떡을 만들어서 복지시설에 나눠주셨고요. 처음에는 저희 시장에서만 시작했는데 소문이 나면서 다른 시장 상인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서문시장, 평화시장, 칠성시장까지 대구의 여러 전통시장이 하나씩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보실 때마다 정말 기뻐하셨어요. 손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네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신 후에도 계속 저희 가게에 오세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오시지 않고 최지훈 원장님과 함께 오세요. 그리고 예전처럼 매일 오시지는 않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오셔서 계획적으로 약재를 구입하세요. 최지훈 원장님이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활동량을 조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머니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할머니의 옷차림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여전히 검소하시지만 이제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세요. 최지훈 원장님이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더 따뜻한 옷을 입으시라고 권해서 바꾸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할머니의 표정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어딘가 슬픈 표정이셨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특히 무료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만나실 때의 할머니 표정은 정말 환하거든요. 오늘 어디가 아프세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를 끓여드릴게요. 할머니가 환자분들과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친할머니 같으세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세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처음에 내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거 알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죄송해요, 할머니. 그때는 정말 걱정이 되어서. 미안해할 것 없어. 오히려 고마워. 내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박 형사님도 만나지 못했을 테고 최지훈 원장님과도 인연이 닿지 않았을 거야.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었을 거야.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할머니가 제가 한 일을 미워하시지 않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 주신다니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손자도 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을 거야. 요즘 저는 정말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매주 할머니와 최지훈 원장님을 뵐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약재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해요. 박 형사님도 이제는 완전히 가족 같은 분이 되셨어요.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이셨는데 알고 보니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수진 씨, 제가 형사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는 할머니와 함께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박 형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최지훈 원장님도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환자들에게 차갑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의사 선생님으로 유명해지셨어요. 할머니를 만나기 전에는 제가 왜 한의사가 되려고 했는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 초심을 찾았습니다. 원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대구 지역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에도 몇 번 나왔고 KBS 대구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활동에 동참하고 싶어 하세요. 대학생들의 참여가 특히 많아졌어요.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해 오는 거예요. 의대생, 한의대생들은 물론이고 다른 전공 학생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와주려고 해요. 할머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정말 희망적이네요. 그러게요. 우리 손자도 저 나이였는데 저 아이들을 보면 손자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날 경북대 의과대학 학생 한 명이 저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면 할머니 손자분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산, 울산, 광주,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자신들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시작하고 싶다고 찾아오세요. 할머니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산에서 온 약재상 사장님은 저희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부산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광주의 한의사 선생님도 무료 진료소를 열기로 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손자분의 꿈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니 할머니가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손자가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제 저희 무료 진료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노숙자분들, 독거노인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다문화 가족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최지훈 원장님은 모든 분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진료해 주시고 할머니는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세요. 저는 약재를 준비하고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해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저만의 역할을 찾은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오시면 따뜻한 차를 끓여드리고 대기하는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드려요. 박 형사님은 주로 홍보와 연결 역할을 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저희에게 연결해 주시고 다른 봉사단체들과도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희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손에 봉투를 하나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얼마 안 되지만 저도 기부하고 싶어서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국민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라 10만 원이 정말 큰 돈이실 텐데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받으시는 입장인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받기만 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도움을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리요. 이제 저희 무료 진료소에는 작은 기부함이 하나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씩 기부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해요. 어떤 분은 1,000원을 넣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5만 원을 넣어주시기도 해요. 금액의 크기는 상관없어요. 그 마음 자체가 소중하거든요. 최근에는 대구시에서도 저희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연락이 와서 공식적인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민간에서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니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할머니는 시에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손자의 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구나 싶어서 정말 기뻐요. 할머니는 요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최지훈 원장님이 꾸준히 관리해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뵈었을 때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세요. 수진아, 요즘 정말 행복해. 할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손자를 잃고 나서 이렇게 행복할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 물론 손자가 그립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그래. 그리고 너희들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도 손자가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아.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의심스러운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 중 한 분이 되셨어요. 최지훈 원장님도 할머니를 정말 친할머니처럼 모시고 계세요. 할머니가 감기라도 기운이 있으시면 바로 달려오시고 건강관리도 꼼꼼히 해주세요. 할머니는 이제 제 가족이에요. 원장님이 진심을 담아 하신 말씀이에요. 박 형사님은 요즘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계세요. 주말마다 할머니를 모시고 시장도 보러 다니시고 가끔은 드라이브도 해드려요. 어머니를 일찍 잃어서 항상 아쉬웠는데 할머니를 만나서 그 아쉬움이 많이 채워진 것 같아요. 박 형사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할머니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돈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을 기리는 아름다운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45억 원이라는 거금에 당첨되신 후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돈을 쓰지 않으셨어요. 대신 모든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셨죠.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저는 돈을 벌면 제 자신을 위해서만 쓸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행도 가고 싶었어요.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할머니를 보면서 돈을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저도 매달 수입의 30%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게 운영 방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좋은 약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려고 노력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원가로 판매해드리기도 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의 목표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가게를 잘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재상이 되고 싶어요. 최근에는 양령시장 전체가 변화하고 있어요. 저희의 나눔 활동이 알려지면서 다른 상인분들도 하나둘씩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시장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매주 금요일에는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나눔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 어떤 곳에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하죠. 수진아, 이번 주에는 소년소녀가장 지원센터에서 겨울옷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김아주머니가 말씀하시면 다른 상인분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보실 때마다 정말 기뻐하세요. 손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할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저는 정말 보람차게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의미 있고 작은 일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다면 이제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행운이에요. 할머니, 최지훈 원장님, 박 형사님 모두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들이 되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저를 손녀처럼 생각해 주세요. 가끔 시장에서 맛있는 걸 사서 저희 가게로 가져오시기도 하고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기도 해요. 수진아, 요즘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할머니가 항상 걱정해 주세요. 최지훈 원장님은 제가 아플 때마다 진료도 봐주시고 건강관리 방법도 알려주세요.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따뜻한 오빠 같은 분이에요. 박 형사님은 제 안전을 항상 걱정해 주세요. 늦은 시간에 혼자 가게를 닫고 집에 갈 때는 꼭 연락하라고 하시고 가끔 순찰차로 지나가다가 들러서 안부도 물어보세요.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의심스러운 할머니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며칠 전에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처음에 날 의심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해.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그때를 떠올리니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죄송해요, 할머니.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나쁜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닌지, 저희 가게에 피해가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어요. 그럴만했어. 매일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할머니가 나타났으니까. 할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때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나는 계속 혼자서 약재를 사서 나눠주고 있었을 거야.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을 테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심한 것도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야.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할머니를 의심했던 것도, 박 형사님이 할머니를 미행했던 것도,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최지훈 원장님을 만나게 된 것도 모두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정식으로 한의학을 공부해보고 싶어요. 할머니의 손자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한의사가 되고 싶거든요. 최지훈 원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도움은 언제든지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수진 씨가 한의사가 되면 정말 좋은 의사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원장님의 격려를 듣고 더욱 결심이 굳어졌어요. 할머니도 제 꿈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손자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대신 이루어주는 것 같아서 더욱 기뻐. 저는 이제 한의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직은 기초 단계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료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공부할수록 더 깊이 느끼고 있어요. 평일에는 가게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한의학 공부를 해요. 주말에는 무료 진료소에서 최지훈 원장님을 도와드리면서 실무도 배우고 있어요. 박 형사님도 제 꿈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가끔 범죄 수사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수진 씨, 제가 형사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아픈 몸을 치료받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박 형사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 무료 진료소는 대구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매주 새로운 환자분들이 찾아오시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연락을 주세요. 특히 대학생들의 참여가 정말 많아졌어요. 의대생, 한의대생들은 물론이고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심지어 경영학과 학생들까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저희도 할머니처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할머니는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 보면서 정말 기뻐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정말 희망적이야. 우리 손자도 저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자신들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시작하고 싶다고 찾아오세요. 어제는 제주도에서도 분들이 오셨어요. 제주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약재상을 하시는 분이 함께 오셨더라고요. 제주도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저희도 이런 활동을 시작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큰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시작하시면 분명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곳들에서 연락이 와요. 부산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벌써 3개월째 활동을 하고 계시고 광주에서도 무료 진료소를 열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손자분의 꿈이 정말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니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손자가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자기 꿈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실현되고 있다니.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성장한 게 아니라 마음이 성장했다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제 주변의 작은 세계에서만 살았다면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할머니를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최지훈 원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할머니를 만나기 전과 후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요. 예전에는 그냥 실력 있는 한의사가 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원장님의 말씀이에요. 박 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그냥 범죄자를 잡는 것만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신대요. 범죄를 예방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박 형사님의 말씀이에요. 저희 모두가 할머니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손자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우리 손자가 정말 착한 아이였어.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을 보면 못 그냥 지나쳤거든. 할머니의 눈이 반짝이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다리를 다친 친구를 매일 업어서 학교에 데려다 줬어. 그 친구 부모님이 고마워해서 용돈을 주려고 했는데 우리 손자가 거절했대. 정말 착한 아이였네요. 그래. 그리고 중학교 때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 매일 들러서 안부를 여쭤봤어.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지.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다문화 가족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에서 봉사했어. 매주 2번씩 가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줬지. 정말 대단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한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고 하니까 말이야. 할머니가 정말 잘 기르셨어요. 고마워. 그런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정말 막막했어. 그 아이의 꿈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아서. 할머니가 다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손자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으니 정말 기뻐. 손자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많은 것을 느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렇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승화시키신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자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그 아이는 세상에 없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 살아있는 거죠. 요즘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요.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을 때, 할머니와 최지훈 원장님이 진료소에서 환자를 돌보실 때, 박 형사님이 봉사활동을 하러 가실 때, 이 모든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기뻐요. 손자를 잃은 슬픔을 이렇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승화시키신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손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손자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이 제 삶의 이유가 되었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받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저도 언젠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할머니처럼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최근에는 저희 이야기가 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에요. 어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감동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편집자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손자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이 출간되면 인쇄는 모두 저희가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와 복지시설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책을 내는 게 아니니까 그 돈도 손자의 뜻에 맞게 써야죠.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KBS에서 저희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전국 방송으로 나간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게 될 텐데요. 할머니, 이렇게 유명해지셔도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야. 손자의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다큐멘터리 촬영에 응하기로 하셨어요. 촬영 날짜도 정해졌는데 다음 달에 일주일 동안 저희 일상을 따라 촬영한다고 해요. PD님이 미리 와서 저희를 만나봤는데 정말 진심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정말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지훈 원장님도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박 형사님은 오히려 적극적이셨어요. 이런 좋은 일이 더 알려져야 해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처음에는 정말 떨렸어요. 전국 방송에 나간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저희 무료 진료소에는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오세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한 분은 70대 할아버지인데 젊을 때 사업 실패로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지신 분이었어요. 무료 급식소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진료를 받으시고도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가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저분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특별히 신경 써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처음에는 대답도 안 하시던 할아버지가 점점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가족도 없는 혼자 몸이에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하신 말씀이에요. 가족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다른 환자분들과도 이야기하시고 가끔은 자원봉사도 도와주세요. 할머니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다른 기억에 남는 분은 2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얼굴과 손의 상처가 심해서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취업 면접을 봐도 제 얼굴 때문에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청년이 정말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최지훈 원장님이 그 청년을 정말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셨어요. 매주 2번씩 침 치료를 해주시고 특별히 아토피에 좋은 약재로 탕약도 지어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원장님이 청년을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3개월 만에 청년의 아토피가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의 상처도 거의 다 나았고 손도 깨끗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자신 있게 면접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1달 후에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중에 제가 돈을 벌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또 한 분은 다문화 가족의 어머니셨어요. 베트남에서 오신 분인데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게 정말 힘드셨나 봐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는데 병원에 가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컸어요. 할머니가 그 어머니를 특별히 돌봐주셨어요. 할머니 자신도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으셔서 그 마음을 잘 이해하셨거든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예요. 할머니가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셨어요. 최지훈 원장님도 그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써 주셨어요.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은 약재로 치료해 주시고 생활 습관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어요. 진료소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한 한국어 회화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고마워요. 수진 씨 덕분에 한국어가 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정말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몇 달 후 그 어머니의 우울증과 불면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한국어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다른 다문화 가족들을 도와주는 통역 봉사를 하고 계세요.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을 도와야죠.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연들이 모여서 저희 무료 진료소는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곳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손자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손자도 이런 분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 거야.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으세요. 최근에는 저희 활동이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일본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논문을 써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상부상조 정신이 현대적으로 실현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베이징에 있는 한의학 대학에서 저희 모델을 참고해서 무료 진료소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손자의 마음이 이렇게 멀리까지 전해지다니 정말 신기해. 요즘 제가 가장 기뻐하는 일 중 하나는 할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처음 뵈었을 때의 슬픈 표정과는 정말 다르게 이제는 정말 자주 웃으세요. 특히 환자분들과 이야기하실 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실 때, 그리고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진아, 요즘 정말 행복해. 손자를 잃고 나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할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의미 있고 보람찬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최지훈 원장님, 박 형사님,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최근에는 저희 이야기를 듣고 전국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비슷한 활동을 시작하고 싶다는 분들, 후원을 하고 싶다는 분들,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해요. 부산에서는 벌써 두 번째 무료 진료소가 문을 열었고, 광주에서도 양령시장 상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이 시작되었어요. 울산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요. 전주에서는 한의사들이 모여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진료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세요. 손자 하나의 꿈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꽃피고 있구나. 그리고 가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손자야, 할머니가 내 꿈을 잘 지켜내고 있지.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 할머니가 하늘을 보시며 혼잣말처럼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서울에 사는 중학생이 보낸 편지였는데 인터넷으로 저희 이야기를 읽고 감동받아서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편지와 함께 5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중학생에게는 정말 큰 돈일 텐데요.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으시고 정말 오랫동안 우셨어요. 이런 마음씨 착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밝구나.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그 중학생에게 답장을 보내셨어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담아서요. 그 중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세요. 큰 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작은 돈이지만 정성을 담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는 후원받은 돈을 정말 투명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해요. 매달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편지도 보내드려요. 정말 소중하게 잘 쓰겠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즘 저는 한의학 공부가 정말 재미있어요. 최지훈 원장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부분도 있고 혼자 책을 보며 공부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 배우고 있어요. 같은 증상이라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걸 실감하고 있거든요. 한의학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최지훈 원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를 통해서도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는 의학 지식은 없으시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정말 뛰어나세요. 저분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야. 할머니가 가끔 하시는 말씀인데 정말 정확하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몸의 증상도 좋아지거든요.
박 형사님도 저의 한의학 공부를 정말 응원해 주세요. 가끔 수사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결해 주시기도 해요. 수진 씨가 한의사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박 형사님이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앞으로 한의사가 되면 할머니의 손자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거든요. 최근에는 저희 무료 진료소에 의대생들과 한의대생들이 정기적으로 견학을 와요.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과는 다른 현실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책에서만 보던 환자들을 실제로 만나니까 정말 다르네요. 어느 의대생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 중 일부는 졸업 후에 저희와 비슷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해요.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면 꼭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세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수진아, 내가 처음에 로또에 당첨됐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러셨구나. 은행에 넣어두고 몇 달 동안 그냥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손자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손자가 하고 싶어 했던 일들이 생각났어. 할머니가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하셨어요. 그때 결심했지. 손자가 못한 일을 내가 대신 하자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혼자서 하는 일이라 한계가 있었어. 그런데 너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큰 일이 된 거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저는 오히려 할머니께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정말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거든요. 요즘 저는 매일매일이 정말 보람차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을 만날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해요. 가게에서 약재를 판매하는 일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에게 필요한 약재를 추천해드리고 올바른 복용법도 알려드려요. 수진 씨 덕분에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무료 진료소에서 환자분들을 돌보는 일도 정말 의미 있어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들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일이거든요. 할머니와 최지훈 원장님, 그리고 박 형사님과 함께 하는 모든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최근에 할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세요. 특히 정신적으로 너무 안정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전에는 손자를 잃고 나서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저희 이야기가 여러 매체에 소개되면서 정말 많은 반응이 와요. 대부분은 감동받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가끔은 비판적인 의견도 있어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선행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의 댓글도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댓글들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이해해 줄 수는 없어.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계속하는 거야.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니까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도와드렸던 그 젊은 청년이 취업한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을 도울 차례인 것 같아요. 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겠다고 연락을 주었어요.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저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저희가 도운 분이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니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저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 혼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큰 움직임이 되었어요. 대구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저희 활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무료 진료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시고 더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민간에서 이렇게 훌륭한 활동을 하고 계시니 시에서도 적극 돕겠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저희 진료소를 방문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할머니는 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고마워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너무 크게 하려고 하면 초심을 잃을 수도 있어. 할머니의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규모는 키우되 초심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도 할머니의 손자를 기리는 마음,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본래의 목적은 잊지 않으려고 해요. 최지훈 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규모가 커져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해요. 원장님의 말씀이에요. 요즘 저는 할머니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아름다운 방식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을 도울 때 느끼는 것이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젊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야.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제가 물어보면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 할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받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도 할머니처럼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할머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이제 저희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할머니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네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면 저는 할머니라는 소중한 분을 놓쳤을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로또에 당첨되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면서 진정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최지훈 원장님을 통해서는 전문성과 따뜻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배웠어요. 실력 있는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박 형사님을 통해서는 정의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범죄자를 잡는 것만이 정의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것도 정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분들과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하면서 해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저희는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고요. 할머니의 손자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요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손자야, 할머니가 내 꿈을 잘 지켜내고 있지.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 할머니가 하늘을 보시며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뭉클해져요.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자가 꿈꾸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꼭 실천해 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관심과 도움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이제 한의사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자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희 모두가 함께 할머니의 손자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손자야, 할머니가 내 꿈을 잘 이루어가고 있지. 많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말이야. 하늘에서 지켜봐줘. 할머니의 손자분도 분명히 하늘에서 할머니와 저희 모두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세상이 조금씩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도 따뜻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저희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퍼져나가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할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이 작은 기적이 더 큰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모든 분들의 삶에도 이런 따뜻한 기적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